그래서 쌍방대리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민법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쪽도 잡고 있고 이쪽도 잡고 있으면요, 양쪽을 잡고 있는 놈이 장땡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중국은 북한하고 동맹관계야. 그렇죠? 군사 동맹관계죠. 남한하고도 군사 동맹관계야. 그럼 쌍방대리가 되잖아. 대리권을 내가 갖고. 그게 그 장의의 연행계랑 똑같죠. 북한하고도 동맹 맺고 남한하고도 동맹 맺고 같이 이렇게 외교하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하고 서로 적대 관계인데, 안보적으로는 적의 관계인데 얘가 주관을 하는 거야, 중국 애들이.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합종책이잖아. 중국을 대항해서 합종된 거죠. 합종. 미국, 한국, 일본, 이게 합종책이잖아. 근데 합종책을 깨트리기 위해서 연행계를 쓰는 거잖아. 그 중에서 한국을 빼오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약한 연결고리 한국을 빼오겠다,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격파하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그렇기 때문에 중국판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박근혜. 박근혜가 뭐 알아들었는지 알아듣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입하지 말라 그랬어. 박근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안 하더라고요. 청와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박근혜, 그 시진핑이가 박근혜를 초청을 했어, 북경에 초청해가지고 걔네들 인민해방군 창군하고 그런 뭐 전승절날 박근혜를 초대해가지고서 박근혜랑 같이 거기 그 높은 데에서 그걸 뭐라 그랬죠? 사열을 받았다랬나? 하여튼 거기 위에서 막 이렇게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있고 박근혜 옆에 있고 누구 있고 외국에 있는 사람 사절단들 쫙 있고 초청객들 쫙 있고 이랬잖아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 거기는 박근혜가 거기 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군사적으로 밀착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다가. 그런 의사 표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외교는요, 그 은유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되는 게 되게 많아요. 시진핑과 아베를 초청했어. 일본도 초청하고 그랬어. 근데 일본은 안 갔거든. 걔네들 인민해방군 전승절 기념식에 안 갔어. 근데 박근혜는 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 개념이 없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빠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서 가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런 짓을 하길래 이 일을 저지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 이 박근혜 그 정부 그쪽에 있는 애들이 좀 얼빠진 애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보고 그랬죠. 그 동아시아 안보기구에 거기에 가입하지 말라고. 근데 내 말을 들어서 가입을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입을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중국판 나토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랑 미국이랑 서로 부딪힐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 이론으로서 중국이 대표 성명을 내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척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인데 중국판 나토에도 중국판 안보기구에도 들어가 있어. 우리는 그런 뜻이, 우리는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의사가 없는데 여기에 가입됐으니까. 가입돼서 여기에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종주국은 중국이잖아. 중국이 대표 성명을 다 작성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소밥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게 된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인데
우리는 얘네랑 미국이랑 동맹인데 이쪽에도 가입돼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중국이 그 북중국해, 남중국해랑 그 동중국해 뭐 그쪽에 인공섬 만들잖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땅이라 그러거든. 우리 땅인데 얘네들이 뭐 이거 우리 땅인 걸 선포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소속국이야. 소속된 국가야. 이 안보기구에 소속된 국가야. 근데 미국은 아니라는 거거든. 그건 너네 땅이 아니라는 거거든.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꾸 중국 자기네 바다라는 거죠. 자기네 영토라는 거죠. 자기네 영해래. 그래서 자기네들이 관할하는 거래. 근데 미국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그거는 공해라는 거죠. 공해. 공동으로 쓰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롭게 지나다니겠다. 그래서 맨날 미국 군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자유항행 작전이에요. 이거 너네 땅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너네 땅이라 해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중국판 나토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 안보기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객 중에서 유세객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소진과 장이야. 근데 소진과 장이가 이걸 잘해. 주둥아리 잘 터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자 봅시다. 검객, 협객, 또 뭐 얘기했죠? 과객, 세객, 유세객, 세객. 또 한 사람, 또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이제 농객 얘기를 해야죠. 농객. 여러분 공자 알죠? 공자. 공자도 세객이었어요. 세객. 공자가 세객이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은 공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죠. 공자는 뭐 노노나 생각하지.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노나라에 태어나서 잠시 장관을 했죠. 어떤 장관을 했냐면 법무장관을 했어. 법무장관에서 춘추 전국시대 때는 어땠냐면은 똑똑한 사람을 등용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라가 가지고선 나 쓸래 안 쓸래 이러면 딱 보고서 쓸만하다면 쓰고 쓸만하다면 장관이나 뭐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쓰고 그랬거든. 국무총리도 쓰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를 써야 된다라고서 떠들고 다니는 게 유색얘기야. 그럼 내가 너를 왜 써야 되냐 아니면 나 이런 아이디어 있거든. 근데 이 아이디어 들어보면 어떠냐? 괜찮은데? 그래 또 이리 와.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소진과 장이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자도 그렇게 떠돌아다녔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녔어. 근데 가는 나라마다 거절을 당했어. 왜 노를 당했어요? 짓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현실성이 없어. 뭐 나라를 덕으로 다스린다는 뭐 어쩐다는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고선 뭐 임금이 뭐 하면은 덕망이 높으면은 뭐 알아서 따르고 백성들이 어떤 그런 이상론을 펴는 거야.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군주들이 가라고. 그래서 한 10년, 20년을 또 돌아다녔어요. 거짓골을 하면서. 그래서 공자의 별명이 뭐예요? 상갓집 개죠. 상갓집 개 마냥 여기저기 떠돌아. 결국 떠돌아다니다가 인생을 마치게 공자예요. 그 사람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떠들고 했던 거를 이제 책으로 엮은 게 이제 뭐 논어니 뭐니 이런 거죠.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몰랐어요? 그래서 공자도 유색객이었어. 그 춘추전국 시대 때 정나라라고 있어. 정나라는 소국이야. 국방력도 약하고 뭐 그렇죠. 근데 정나라 이제 중원에 있는 나라인데 조금의 나라. 근데 군사력이 없어. 그 면적도 적고 국토도 적고 그래서 정나라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 그게 이제 자산이라는 사람이야. 그 자산이 그 나라에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뭐 국무총리 뭐 그런 거 하던 사람이거든. 근데 자산이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공자가 짓거리는 소리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상 그런 도로서 쓸 수 없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군주가 뭐라냐, 공자가 그렇게 유명한데 한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신하가 자산이라는 신하가 반대를 해. 그렇죠.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공자가 짓거리는 소리가 그건 맞지 않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공자가 떠드는 게 지금 좌파들이 떠드는 거랑 비슷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막 그러는 거죠. 사실 공자가 그렇게 아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 사상을 이야기하면 사람은 그렇게 그 국가는 그렇게 통치되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되는 것이 그게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이상론을 펴는 거죠. 군주가 인격이 되고 뭐 하면은 자연히 무강해진대. 자연히 무강해진대. 마음에 군자의 덕을 쌓으면은 자연히 무강이고 백성들이 저절로 따르고 뭐 그딴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르는 게 아닌데, 그렇죠? 제자백가 중에서 공자 사상은 그 당시에 채택이 되지 않았어. 그 시대에 채택된 사상은 그 법가 사상이에요. 한비자, 상항 이런 애들 법가 사상이. 이제 법가 사상이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유가들한테 두들겨 맞죠.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 법가 사상이 살아남았죠. 법치주의라는 게 뭐예요? 법가 사상이잖아. 법치주의. 근데 공자들의 후예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십선비 짓 하는 게 요즘 공자들이 하는 거죠. 십선비들. 그렇죠. 공자의 사상도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치도로서는 안 된대. 다스리는 도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객자로 끝나는 얘기했어요. 객자로 끝나는 검객 얘기했고 협객 얘기했고 또 뭐 얘기했죠? 과객, 지나가는 나그네 과객 얘기했고 또 이제 세객, 주둥아리 터는 세객, 그다음에 이제 농객 얘기를 해야죠. 농객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와 유사한 걸 좀 얘기를 했어요. 농객은 뭐예요? 농객은 이제 공문장에서 논변을 펼치는 사람이 농객이에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 때는 농객이 누가 농객이었어요? 똑똑한 애들, 머리 좀 있는 애들. 그렇죠. 농객 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양지의 농객이 있고 음지의 농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착한 농객이 있고 흑화된 농객이 있죠. 흑화됐다 있죠. 그래서 히어로 있고 다크 히어로 있죠. 다크 히어로. 그렇죠. 다크 히어로. 흑화된 농객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소피스트야.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흑화된 농객이죠. 흑화된 농객. 여러분 소피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소피가 무슨 뜻이에요? 지혜라는 뜻이죠. 지혜. 그래서 필라소피 하면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필라소피가 저거죠. 철학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철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어떻게 쓰지? 이렇게 왈자 쓰고 철자 철학할 때 철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다루는 것이 철학이야. 지혜. 지혜는 뭐냐면 사고력을 얘기해. 사고력. 깊이 사고하는 사고. 그래서 철학은 지혜학이야, 지혜학.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인 소피스트가 흑화돼가지고 이제 소피스트. 원래 소피스트가 좋은 뜻이었어. 저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소피스트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흑화된 다크 히어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돼요? 궤변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궤변을. 그 다크 히어로인 그 소피스트들이 왜 궤변을 만들까요? 돈 벌라고 궤변. 왜 그러냐면은 고대 그리스는 이 정치하고 법이 있는데 여기는 회의제도도 있고 여기 재판제도도 있거든. 근데 이 재판제도가 돈이 되는 거야. 이 재판에 이기면 어때요? 토지 소송을 했어. 10억짜리 토지 소송을 했어. 이기면 10억이 들어오는 거고 지면 10억을 버리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걸린 게임이거든. 돈이 걸렸는데 소송엔 이겨야 돼. 소송에 이겨야 되는데 자기가 이게 머리가 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똑똑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나 소송에 이게 좀 도와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어떻게 해요? 법정에 나가서 요렇게 얘기해. 이렇게. 그 코치비가 얼마예요? 10억에 10%, 1억. 이 소송에 이기면 나 1억 줘야 돼? 그럼 내가 너 소송에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소피스트가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들이 소피스트예요. 그 고대 그리스 때 소피스트가 지금 변호사들이라고. 근데 변호사들은 어때요? 사건 수임을 받으면 이기면 돈이 떨어지거든,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궤변이 나온 거야. 궤변. 회의제도 이 정치 영역에서도 뭐 궤변을 써가지고선 이득 볼 일이 있지만 재판은 궤변을 써서 이득 볼 일이 많거든. 재판에서 승소하면은 돈을 버는 거거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학교를 차렸어. 학교를 차려가지고 애들을 가르쳤어. 근데 가르치는 것이 진리와 진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기는 법을 가르친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둘러치고 이렇게 궤변을 부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소피스트는 목적이 뭐예요? 재판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지 뭐 진리니 진실이니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흑화된 농객이 소피스트였다고. 근데 그 소피스트가 회의 제도에서도 활약을 하고 좀 나서 하고 재판 제도에서도 활약을 하고 그랬어. 그렇죠? 이걸 보고서 개탄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소크라테스야. 이 소피스트란 놈들이 나와가지고선 막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요 소피스트를 못 이겨요. 말빨로 못 이겨. 논변으로 못 이겨.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얘네 논리를 못 깨. 웃기죠. 소피스트는 어때요? 사건 수임을 여기로 이 사람한테 맡았는지 이 사람 맡았는지 그 사람의 맡은 사람이 이기도록 논리를 짜죠. 그렇죠? 어떨 때는 이 말했다 또 어떨 때는 이 말했다 그래. 그렇죠? 어떨 땐 이게 맞대. 이 사람이 권리가 있대. 사건 수임을 이쪽으로 했어.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이 맞대. 소피스트가 그런 거잖아요. 변호사는 어때요? 변호사도 자기 사건 수임 맡으면 그쪽 말이 맞다라고 떠들어주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피스트 그런 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봤을 땐 이게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는 거야. 왜냐면 일반 대중은 소피스트를 못 이겨. 소피스트 애들이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궤변이 굉장히 그럴듯한 궤변을 해. 여러분 지력이 높은 사람하고 지력이 낮은 사람하고 논쟁이 붙잖아요. 지력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 분명히 제 얘기가 틀린 말이 맞아. 그런데도 그 논리를 못 깨.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어떤 경우였어요? 이영훈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 했어. 그 말이 분명히 틀린 건 아는데 그 사람 논리를 못 깨는 거야. 확실한 근거를 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이클 샌들 교수가 그 뭐 능력주의 뭐 비판 뭐 이래가지고 했죠. 반대한다고 뭐 이런다. 분명 그 얘기 틀렸는데 못 깨잖아. 여러분 똑똑한 놈이 똑똑하지 않은 대중들이요 이 사람 논리를 못 깨요. 애 먹는다고. 그렇잖아요. 소피스트는 기본적으로 지력이 높은 애들이에요. 똑똑한 애들이야. 근데 흑화된 똑똑이들이에요. 흑화가 뭐예요? 나쁜 쪽으로 똑똑한 거죠. 나쁜 쪽으로. 그래서 궤변도 굉장히 그럴듯해. 보통 사람이 들으면은 껌뻑 속을 정도로 껌뻑 넘어갈 정도 그 정도의 논변 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소피스트가 엉망으로 만드는 거야. 회의에서도 토론에서 저 말이 틀렸는데 소피스트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대중들이 그 사람 말에 현혹돼. 재판정에서도 현혹되고.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어요? 민주주의 하면 안 된대요. 민주주의 하니까 이게 진짜 완전히 콩가루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옳지 않은 얘기가 맞는 걸로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의견이 채택되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반대했다 해서 소크라테스는 나쁜 놈이래죠.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논객은 뭐냐면은 공론장에서 논변을 펴는 사람이야.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사람을 변호사라 그래. 그렇죠? 변호사. 이쪽에서 공론장에서 논변을 펼친 사람을 논객이라 그래요. 변론, 논변 말은 똑같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렇죠.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논객은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헌법 때문에 그래.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랬어. 근데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 편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그래서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헌법 전문, 기본권, 그 다음에 이제 통치구조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기본권에 들어가 있어. 국민의 기본권에 언론의 자유가 있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구나 공론장에서 자기 의견을 펼 수 있는 논객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논객으로 공론장에서 떠들 수 있어. 근데 이제 영향력 있는 훌륭한 뛰어난 논객이 되려면 자기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거라고. 그렇죠? 그 논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논객이 뭐다? 공론장에서 논변을 펼치는 사람이 논객이다. 공론장에서 선수로 뛰는 사람이 밥 시간이 됐네. 저녁 먹을 때예요. 예, 방송 지금 이만큼 하고 좀 이따 와서 마저 하겠습니다.